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할까요, 여러분? 아, 인스타 인장.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약간 옆으로 치우고 이제 바로 Q&A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명? 오, 많이 들어오셨구만? 지금 거의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급에 한 30명 앉잖아요. 아닌가? 그 정도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짜장면 맛있게 드십시오. 일단 저희 3,000명 된 거 박수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짝짝짝짝짝짝. 여러분, 반디TV 구독자가 3,000명이 됐어요. 와, 3,000명이다. 네, 그거 아세요? 지금 3,300명이에요. 300명이 늘어났는데, 안녕하세요, 영준님. 네, 3,00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참, 여러분들의 박수에 힘입어서 오늘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짝짝짝짝. 안녕하세요, 승성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3.31천명. 딱.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올리고 나서 300명이 붙어서, 와, 4,000명 곧! 이런 느낌이었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다 반디즈 분들 열심히 시청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아. 여러분, 3,000명 너무 많아. 너무 많이 팔로우했어. 그만 팔로우하세요. 부담스러워요. 3,000명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딱 이 멤버 딱 좋아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그 박수는 충분히 받았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알 수 없는 님께서 영업했다고? 계속 영업했다. 맞아. 나만의 작은 반디쌤.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 알고 지냈는데 막 다 유명해지면 여러분 서운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영업하셔도 돼요. 여러분들만 아는 반디쌤이고 싶지 않나요? 저도 딱 적당한 것 같아. 그러면은 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알 수 없는 님께서 안녕하세요. 그동안 인스타나 유튜브로 반디님 눈팅만 해오다가 용기 내어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지금 30살이고요. 반디님과 비슷하게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CD과 나와서 디자인 회사를 거쳐서 결국엔 애니메이션 회사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끝내고 퇴사했습니다. 이제 다시 일을 해야 하는데 전 회사에서 받은 현타가 너무 커서 이유인즉슨 상품성 있는 잘 팔리는 디자인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빠듯한 작업 일정 같은 것들이요. 반디님은 혹시 실무 경험을 해보면서 현타 오신 적 없나요? 그때 어떻게 극복해 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전 회사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몸서리 쳐져서 다시 회사 들어가서 일할 용기가 안 나서요. 다시 그만큼 열심히 일할 자신도 안 생기고요. 그런 경험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한 가지 질문은 그림체 확립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게임 실사 그림체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그림체가 많아요. 그래서 한 가지 정하고 파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헤매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알 수 없는 님, 네, 안녕하세요. 알 수 없는 님 지금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그림체나 이제 개성에 대한 질문들은 이제 중복이 되어가지고 뒤에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현타에 대한 부분들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약간 다시 회사에 들어가서 일할 용기가 안 난다. 열심히 일할 자신도 안 생긴다 하시는데 네, 저 역시나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알 수 없는 님의 그 내부 사정과 더 디테일한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알 수 없는 님께서 약간 전 직장에서 너무 자신을 활활 불태우신 것 같아요. 본인이 계속 다니시기가 좀 힘든데 약간 화를 참고 그림을 그리시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유추해 봅니다. 약간 사람마다 그 인내하거나 이제 폭발하는 그 지점을 역치라고 하는데요. 그 역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게 버틸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그 한계점을 도달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알 수 없는 님 속에 그 화산에 있는 그 마그마처럼 이게 부글부글 거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터져서 더 이상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회사에 더 이상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를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번아웃도 오시고 약간 열정이 있었던 나를 이렇게 만든 회사에 대한 화가 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림이 이제 싫어진 나에 대한 우울감이라든지 다시 같은 업계로 취업을 해야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지 않으실까 우려되는데, 그럴 때는 알 수 없는 님 괜찮아지실 때까지 쉬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쉬시고 그 다음에 행선지를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비단 반디즈분들 이게 이분은 이제 회사 때문에 현타가 오셨지만 이제 학교를 다니시다가도 열심히 할 힘이 안 난다든지 약간 좀 에너지 고갈이 됐다고 느끼실 때가 분명 오거든요. 반디즈분들 그림 그리시다 보면은 분명히 그런 때가 한 번쯤은 와요. 그럴 때는 그냥 손을 놓고 그냥 쉬시는 것을 조금 추천을 드려요. 일단 쉬고 머리를 조금 비워내시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좀 생각할 수 있는, 좀 자신에게 좀 휴가를 좀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리프레시 맞습니다. 제이검님, 리프레시가 너무 중요해요. 진짜 그림을 그러니까 같은 속도로 계속 달릴 수가 없어요. 그 마라톤 같은 거라서 그림 자체가, 여러분 마라톤 하다가 힘들 때 조금 속도 늦추기도 하고 물 마시려고 그 휴게실 같은 데도 가서 물 이렇게 탁 들고서는 피트병 막 콱콱콱 물 마시고 좀 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쉬어야 하는 좀 시간과 텀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힘들 때가 오실 때마다 조금 쉬시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조금 이제 그 조바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다시 재취업을 이제 아무데나 이제 부르는 곳에 급하게 들어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제 전 직장과 유사한 일이 또 벌어지잖아요.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자기한테 또 벌어지면 그때 전에 느꼈던 그 감정이 다시 복받쳐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낙담함을 또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봐 뭐 다른 데도 다 똑같네 하면서 이제 기대를 더 이상 안 하게 된다든지.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님, 뭐 충분한 휴식 기간과 멘탈 회복 기간을 가진 다음에 다음 회사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반디즈 분들도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막 본인이 이게 진짜 나한테 맞는 길인가, 아니면은 이 길로 갈 건지 말 건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나오는 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계속 그 질문에 대해서 계속 나한테 던져보고 내가 좀 답을 해보고 이런 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번아웃이 와가지고 그림을 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번아웃 와보신 분 있으신가요? 여기 채팅 25분 중에 나는 번아웃이 와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번아웃이 온 적이 있다, 아니면 지금 번아웃이다. 채팅을 저요. 박님. 네, 저요. 네.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닙니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번아웃은. 네. 네, 저요. 다들 왔어. 번아웃 왔어. 다 번아웃 왔어. 마음 아파. 전 그냥 몇 년째 번아웃인 것 같아요. 그런 적 있습니다. 저도요. 그래서 다들 좀 지쳐있네. 토닥토닥. 다들 지쳐있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번아웃이 오면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2번 또 이렇게 번아웃 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 맞아. 힘든 시기 맞아. 맞아. 좀 쉬고 또 하고 싶은 마음 들 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꾸막님 말이 진짜 저게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오면은 그 번아웃이 왜 왔는지 알거든요. 내가 갖고 있던 열정과 체력을 넘어선 거야. 너무 열심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그게 넘었거든요. 나의 한계를 넘어서 이게 지쳐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욕이 안 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또 이런 번아웃이 올까봐 열심히 안 하게 돼요, 사람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또 번아웃이 오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적당히 하게 돼요. 근데 이것도 나쁜 건 아닌데
아무튼 좀 실패를 더 두려워하게 되고 뭔가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버티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번아웃이 좀 힘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복귀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저는 번아웃이 왔을 때 그거를 다 치료하지를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마음 상태가 힘들다라는 것을 좀 무시한 채로 다음 회사로 급하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힘든 거예요. 또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에 대한 고찰을 안 하고 다음 행선지로 가니까 약간 또 힘든 거죠. 거기 갔는데도 똑같은 장애물과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힘듦이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이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좋은 회사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아니면은 또 여기에서 또 그만두고 다른 행선지를 골랐을 때 막 더 안 좋은 회사를 고르면 어떡하지? 아니면은 난 이제 디자이너로서 끝인 건가? 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림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 여기까지 어찌어찌 왔는데 왜 이렇게 암담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여드려야지. 짠!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반디지 여러분? 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블러 처리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힘들 때마다 적는 일기장이에요. 여러분들 일기를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힘들 때마다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이거를 다 할 수가 없는데 유진님께서 열심히 하셨기에 지쳐보신 분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요이님께서는 반성문? 반성문? 네, 꼬막님 4명 고찰을 하셨군요. 히라메님 맞아요. 저도 요즘 일기 쓰고 있어요. 네, 초등학교 일기를 안 쓰셨다고 유진님께서. 네, 저는 이거를 매일 적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힘들 때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약간 좀 친구한테 털어놓기도 조금 그렇고 가족한테 털어놓기도 좀 그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각자가. 저는 이거를 다 일기라고 해야 되나? 글을 진짜 많이 쓰면서 그래서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 계속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정신과 의사쌤도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렇게 힘들고 번아웃이 올 때는 머릿속에 내 감정을 내가 스스로 잘 알고 있어야 한대요. 그래서 알 수 없는 님은 극복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셨지만 약간 해소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전 직장에 묵혀있던 거를 약간 실타래를 아직 덜 푸신 것 같아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속상한지, 내가 왜 이렇게 서운한지에 대해서 본인의 감정을 좀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극복은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우선은 남이 말하는 약간 극복하는 법보다 본인의 감정에 더 귀를 기울이시는 게 어떨까 싶고, 그러니까 저는 힘들 때마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마다 약간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마다 기분이 울적할 때마다 감정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약간 평상시에 감정이 약간 폭발하듯이 터지지 않고 약간 제 감정을 좀 잘 알게 됐고, 그러니까 머리에 생각하는 기록이 아니라 좀 마음을 적는 기록들을 직접 손으로 해보면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날 것 그대로 적으세요. 전 힘들 때마다 적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 상담자 쌤이랑 생각 알아보기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그림이 내 내면의 상태와 감정과 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림을 잘하려면 진짜 멘탈 관리도 너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최근에 들어서 진짜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답정너래요. 이 말 할까 말까 했는데 그 의사쌤이 그랬어. 사람은 다 답정너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지만은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동의를 얻고 싶은 거래요. 그래서 계속 그림을 그리라는 말,
그러니까 그 위로의 한마디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좀 그 전에 자기가 안에서 내가 스스로 답장너지만 내 스스로 답을 좀 실행할 수 있게 복잡한 실타래를 풀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실타래를 좀 풀면서 여러분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키라메님께서 처음에 적을 게 없어서 날씨라든지 먹은 음식 적으면서 내용을 늘려갔어요. 네, 그렇게 따르기로. 제이곰님, 네. 처음에 일기 쓰는 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처음에 너무 힘들면 그날 무슨 일 있었는지만 적다가 이제 점점 이제 내가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로 좀 전환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유지님께서 반디님은 해야 할 일이 많고 뭘 해야 되는지 알지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땐 어떻게 하시나요? 반디즈분들, 저도 사람이라서 하기 싫을 땐 아무것도 안 해요. 네, 막 그거를 그런 거지. 막 돈이 걸렸어. 그러면은 해요. 싫어도. 근데 이게 막 이거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의 그 상황이 아니면 저는 그냥 푹 쉬거든요. 막 토요일, 일요일 내내 쉴 때도 있고, 이 쉰다는 게 뭐냐면 제가 막 맛있는 데 가서 이제 밥을 먹는다든지 뭐 카페를 간다든지 아니면 주변을 좀 돌아다닌다든지 아니면 공원을 좀 돈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는 그냥 그림에서 손을 떼요. 그냥 이게 손을 떼고 그리고 이제 제이곰님이 덕질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덕질을 이런 마음 상태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근데 덕질을 하잖아. 그럼 약간 내 안에 그게 있어.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왜 무거운 거지? 마음이 무거워.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이제 다른 거를 해도 나는 괜찮을까? 난 이렇게 놀아도 되는 걸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불편한 마음으로 막 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좀 쉬는 편이에요. 좀 부담감을 좀 이렇게 하려고. 이거 안 한다고 해서 큰일 안 난다라고 서로 이렇게 스스로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거 안 한다고 세상이 안 바뀐다. 이거 안 한다고 큰일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좀 세뇌를 하면서 이제 좀 쉬어줘야지. 안 그러면 계속 쉬는 게 아니에요. 네, 어딘가에 불편한 마음이 생겨요. 죄책감. 그치. 죄책감. 순식김님께서 오늘 영상 유튜브에 올라오나요? 이러는데 네,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이제 영상 저장하고 편집하고 해가지고 이제 이 실시간 것도 올릴 것 같습니다. 네,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 수 없는 님 다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학과 전공이신데 애니 회사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커리어를 쌓고 일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알 수 없는 님이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셨다는 게 이 질문에서 느껴지고 그러니까 저는 현타가 어떨 때 오냐면요, 여러분. 이분은 이제 매출, 일정, 막 팔리는 디자인에서 약간 현타가 오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팀 간의 신뢰가 깨질 때가 가장 현타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신이나 신뢰가 깨지면은 저는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매출이 안 나오고 막 일정 빡빡하고 막 팔리는 디자인 고민하는 것보다 저는 그 같이 일하던 사람과의 신뢰가 깨지는 게 더 힘들어요. 저는 일은 버틸 수 있어. 근데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전에 있었던 직장에서 한 달 동안 주말 내내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거의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6번, 8번 이렇게 주말에 나갔던 거죠.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대체 휴일을 하루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너무 아까워하면서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때 그게 너무 힘들었어. 그거랑 같이 이제 작품을 준비해가지고 어디 공모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다가 이제 대회 같은 데다가 이제 작품을 냈는데 시상금을 1,000,000원을 탔어요, 여러분. 1,000,000원. 근데 같이 준비했던 멤버가 5명? 6명 이랬거든요. 5명이서 이제 1,000,000원을 탔는데 그 돈을 안 나누고 점심밥 삼겹살 20,000원으로 퉁치더라고요. 아니 그때 당시에 그분이 막 집 한 채도 사주겠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20,000원도 아까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죠. 아니 20,000원도 아까워하면서 무슨 집이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업무보다 사람이 저를 좀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 다들 물음표를 다들 물음표 막 장난 없어. 예, 진짜 장난 없죠. 아, 점심 한 끼 너무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10만 원이라도 달라고. 아니 100만 원? 100만 원 줘. 100만 원. 아, 너무 뻔뻔하죠. 너무하죠. 그때 진짜 제가 일을 진짜 많이 했고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니까 더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쵸. 진짜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죠. 네, 그래서 제가 경로당 쌍주먹님께서 화가 난다 이러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 그쵸,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내일부터 안 나오겠다 그랬어요. 네, 일 안 하겠다고 같이.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제서야 왜 그래? 왜 그래 반디야 이런 식으로 막 왜 그래 이러는데 뭘 왜 그러긴 몰라 그걸 이러면서 네, 그래서 이렇게 탁 쳐내고 네 다른 회사를 가게 됩니다. 맞아요. 돈으로 장난치면 안 돼. 맞아. 그래서 제가 그 일을 겪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별로인 회사를 다녀보면서 좋은 점이라고 하면 좀 진짜 별론데 그 이후로 제가 회사를 고르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약간 철두철미해졌어요. 네, 진짜 그 이후로. 그래서 고마워. 그 회사가 하나 고맙다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회사는 별로였어도 거기 안에 되게 괜찮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같이 일했던 팀원분들은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랑은 아직도 같이 연락 주고받고 안부 주고받고 만나서 수다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할 말을 똑바로 하는 법. 이거를 진짜 많이 배웠어요, 제가. 끙끙거리지 않는 법을 배웠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슬프고 화나고 이 안에서도 반성과 성찰을 했습니다. 네, 경험치가 올라갔습니다, 제이범님. 네, 경험치가 올라갔습니다. 반디님은 어떤 기준으로 회사를 고르세요? 네, 회사를 고를 때 저는 그거지.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하는 거 안 믿어요. 너가 여기 와서 이거 잘 해주면 이거 해주겠다? 이거 절대 안 믿습니다. 이미 해주고 있어야 돼. 이미 그거를 나한테 해주고 있어야지 이제 그렇군. 이 사람은 하는 얘기를 다 뭐라고 해야 되지? 신뢰가 가는 사람이군. 뱉은 말은 꼭 하는 사람이군.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제가 그런 기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냥 그 회사를 통해서 얻은 경험치는 그거죠. 그리고 제가 현타가 오는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이제 사람에 대한 현타고 하나는 그림이 그리고 싶은데 내 마음껏 시간을 쓰지 못할 때, 내 그림 못 그릴 때, 이때 전 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반디주분들이 네? 아니 퇴근 후에도 그림을 그린다고요? 그걸 못해서 현타가 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림이 그리고 싶어요. 그림이 너무 그리고 싶어. 네, 그런 거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림이 그리고 싶어. 이 기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게 돈이 안 돼도 괜찮아. 아니야, 뭐 돈이 되면 너무 좋지? 하지만 돈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에요. 뭐 잘 되려고 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너무 좋아서 그리는 그림들이 따로 존재하거든요. 이거 그리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욕구불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있을 때 한 3, 4시쯤 퇴근해가지고 카페에 가서 그림 그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내 그림 그리고 싶다. 아니면 막 한 2주만 원 없이 내 거 그리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고. 네. 제 소원이 방에 짱 박혀서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이게 제 현타입니다. 네. 2가지 현타. 하나는 회사 때 인간관계 현타, 2번째는 내가 그리고 싶은 거 못 그릴 때 현타. 이 2개가. 네, 맞아요. 회사 일 말고 내일. 제이곰님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강님도 학원에서 그림 그리는데 그림 그리고 싶어요. 맞아요. 그게 있다니까요. 네, 꼬막님도 뭔지 알아요. 맞아. 이러면서 쉬어야지 하면서 그림 그리고. 여러분 반디즈분들도 분명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걸 안 해서 좀
즐거움을 못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본인이 좋아하는 거, 진짜 그려보고 싶었던 거, 사실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사실 그 그림 그리는 그 과정 속에서 좀 즐거움을 찾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긴 하거든요. 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좀 제 답안은 쉬셔라. 알 수 없는 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쉬셔라. 쉬셔라. 당신은 쉬셔야 된다. 일기를 써봐라. 그리고 나의 현타는 이런 것들이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